돌아온 해리아트, 여전히 멋진 에그씨,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한 멀린으로 구성된 영국의 킹스맨과 더불어 미국의 스테이츠맨이 뭉쳤습니다. 1편의 악당 발렌타인보다 더욱 개성 넘치는 악당 포피의 등장. 포피는 킹스맨 본부를 폭파시키며 자신의 강렬한 등장을 알렸고, 킹스맨은 스테이츠맨과 힘합쳐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과연 킹스맨 골든서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킹스맨 골든서클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킹스맨 골든서클을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총평부터 좀 짧게 해보자면, 병맛은 여전했고 안 그래도 영화 자체가 스타일리시한데 병맛마저 스타일리시해졌다, 뭐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영화 관람에 방해가 안 되시는 선에서 스포일러를 약간만 포함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찰리의 재등장입니다. 제가 킹스맨 골든서클 가이드 영상에서 찰리가 재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나온 대로 머리를 빡빡 깎고 오른팔이 기계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원한에 찬 듯이 눈빛도 굉장히 무섭죠. 이 친구는 알려진 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에그씨의 반대편에 섭니다. 우선은 자기가 킹스맨 면접에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에그씨에 대한 열등감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찰리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킹스맨이 잘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사실 1편에서 끝내도 상관없는 캐릭터였는데 이 친구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서 2편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에그씨와 끊임없이 대립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메인 악당인 포피와는 별개로 이 찰리라는 캐릭터가 주는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기계팔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뭐 능력치가 여러모로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킹스맨 골든서클에 포문을 열기도 합니다. 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찰리와 에그씨가 대립각을 벌이죠. 그리고 카체이신과 더불어서 이 좁은 차 내에서 전투씬을 벌입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이어지는데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앞으로 벌어질 2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5분으로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느낌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초반이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찰리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하니까 이 캐릭터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말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방식 자체는 뭐 그렇게 참신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수도 없이 봤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약간 어리버리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특유의 방법도 우리는 다른 작품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금은 식상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 심플한 방법이라도 킹스맨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방법으로 풀어냈어요. 해리가 돌아오는 방식이라든지 돌아오고 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 부분을 킹스맨만의 과정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이 아니라 정말 톡톡 튄다고나 할까요? 뭐 우리가 재미삼아 저런 물건들을 병만 물건이라고 놀리긴 했지만, 야, 이번에는 저런 물건을 개발해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감독이 앞뒤로 여러가지 계산을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도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너무 간질간질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극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메인 악당 포피입니다. 뭐 알려진 대로 줄리안 무어가 포피 역을 맡았죠. 이 배우는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피라는 역할이 사실 연기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우선 예고편이나 스틸컷을 보면 포피라는 인물은 대부분 다 웃고 있거나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자체가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웃음 뒤에 악랄함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악랄함 뒤에 야망이 있죠. 우선 포피라는 악당을 소개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매튜 본 감독의 연출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빠르죠. 캐릭터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사건을 쥐어주고 너는 이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당장 보여줘, 뭐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포피가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웃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바로 대형 사고를 터뜨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큰 스포일러라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분위기만 좀 말씀드리자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포피라는 악당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또 찰리와 호흡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악당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짚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연진의 활용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편의 성공에 힘입어서 2편으로 넘어가는 영화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좀 반복한 것 같아요. 제프 브리지스, 할리베리,
채닝 테이텀, 그리고 제가 가장 정말 좋아하는 페드로 파스칼이 캐스팅 보드에 새롭게 추가됐죠. 배우들 다 너무 좋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저 배우들이 다 필요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아무래도 스테이츠맨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값 있는 배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페드로 파스칼을 제외하고 다른 배우들은 비중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저거 대사 몇 개 때문에 제프 브리지스를 부른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전개도 살짝 산만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것들이 3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 후반부로 보면 스테이츠맨 소속의 요원들도 3편에 출연할 만한 여러가지 떡밥들도 던져놓으니까 이 부분도 또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편보다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재밌게 보고 왔어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영화 보고 오셔서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